안녕하세요. 오늘이 79번째 시간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자원 공동 이용 협력 사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5대5의 수질 협정 내용, 생태 시스템적인 접근과 인식, 국제공동위원회의 한계,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5대5의 수질 협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1972년 미국과 캐나다는 대호수 수질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에서 두 나라는 5대5의 오염을 통제하고 산업체와 지역사회로의 폐수를 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72년 협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5대5 유역 생태 시스템의 호수와 강들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원상태를 복구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공동위원회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5대5를 깨끗이 하고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에尽力하고 있습니다. 1978년 미국과 캐나다는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동협정에서 두 나라는 5대5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유독 물질 제거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국제공동위원회에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43개의 관심 분야에서의 개선 행동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어정서를 맺었습니다. 노력 결과 5대5와 로렌스 강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수질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공유 수자원에 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1조에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에 자세하게 협정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선권의 순서에서 이보다 우선권에 주어진 다른 이용을 억제하거나 갈등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행동계획은 두 정부와 지역사회가 만들었는데 5대5 유역에서의 문제구역을 청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진하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5대5 정화 프로그램 5년 연장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5대5의 생태 시스템적인 접근과 인식이란 무엇인가요? 캐나다와 미국의 시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환경의 건강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 역시 경제적인 본능을 정진하면서 생태 시스템을 위해 오염을 제거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 지역에 걸쳐 호수 하천을 따라 개발되지 않은 서식지에 대한 개발 압력은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손실은 21세기에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1년에 위원회 연구회의는 5대5 물의 소비적인 이용이 1975년 수준으로 보았을 때 2035년도에는 326%에서 755%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5대5의 국제공동위원회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국제공동위원회의 능숙한 행정적 임무, 기술적인 작업에서의 공정성, 양국 정부의 동의를 유도하는 능력 등 성공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의 역할 부족, 대중 참여의 미흡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미국과 캐나다 내용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5대5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협력을 위한 제도 기구는 미국과 캐나다는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어느 일방의 정부의 이해에 편향되지 않도록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공동위원회가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북한강과 관련된 남북 협력을 위해서도 이러한 상설적인 대화의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에서의 공동조사 등을 통한 협상 방안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공동위원회가 오염사항을 모니터하는 등 상시적인 공동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넘어 캐나다 5대5 물까지 탐낸다.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각화된 추진체계의 구성은 미국과 캐나다 협력 사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간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중립적인 민간 기구인 국제공동위원회를 세워 양측의 정부를 지원하는 협력체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정부 차원의 기구도 유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최근 문제 해결에 있어 소규모 단위에는 지역적인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북한강에서도 지역 주민, 지역 정부, 정부기구 등의 참여에 의한 유기적 협력 체제가 필수적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 저리 금융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북한강과 금강산 댐 등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쉽게 자금을 통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인센티브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정부 단체와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함께 구상하고 국제기금의 형성을 통해 협력의 실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5대5 호수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화합물질 외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 투명강 협력을 어떻게 하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감사합니다.